이제는 혹시 양산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양산에서 벌떡 일어나셨는데 다음부터는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양산에서 오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양산은 경남이 아닌가 싶은 그런 섭섭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는데 지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선 7기 양산시장을 지낸 김일권입니다. 20대 대선 때 우리 대통령님 네 분을 통도사에서 만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물금역 KTX 정차와 광역철도 옹산선을 건의를 드렸을 때 대통령님이 아주 행정가로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고마움을 아직 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일어난 것은 지방자치의 행정권 범위를 좀 확대해 주시는 법령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양산은 신도시 300만 평 한가운데 35만 평이 부산대 부지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약 25년간 문지만 날리고 허벌판으로 있어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개발해 보려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중앙부처의 벽이 너무 높아서 한 자족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소유권은 교육부, 재산사용권자는 기재부, 실제 주인은 부산국립대학이라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 애원하다시피 다니면서 겨우 만들어낸 것이 16만 평 가장자리에 시민들이 잠깐 걸을 수 있는 산책로 하나, 그것도 시민의 성금으로 만들어낸 것이 시장이 할 수 있었던 최적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만약 양산 시민 3분의 1이 서명을 받아서 이러한 부지를 어떤 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를 했을 때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고치든 아니면 우선 협상권을 좀 주시든지 해서 놓고라도 해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올려봐야 부처별로 우리 부처 일이 아니다, 저리로 가라, 아마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바람에 16년 이상을 지금 문제만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성남시장도 해보셨고 경기지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벽이 얼마나 높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울면서 하소연 안 해도 대통령님은 인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좋은 이 취지에 대통령님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서 녹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최선을 좀 다해서 한번 협상의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저기 뒤에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양군에서 온 문경희입니다. 저는 기촌한 지 한 16년 됐습니다. 부산에서. 그리고 지금은 함양군에서 시민단체 활동하고 교사 노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많은 의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다 폐기해버리는 이유가 너무 발전 전략, 개발 전략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보존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지리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지리산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한 10가지 이상을 써왔는데 다 나열하지 못하고 저게 목록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넣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산청에서 지금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산청 예, 케이블카. 전액 지자체 지방 예산으로 2천억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거 환경부에서 지금 말리고 있지 지금 않나요? 환경부에서 이거 못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인데. 이것도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함양군에서는 지리산 안에 있는 벽소룡이라는 것을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개통을 해서 저쪽 구례하고 남원하고 이렇게 이어보겠다고 하고 그 있습니다. 옛날에 구도로를 예, 실제 도로로 만들려고 한다고. 작은 도로를 그 환경부 장관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동군 같은 경우는 산불 진화를 위해서 임도 건설을 하는데 국립공원하고 인접한 지역 화계하고 악양 지역에 있는 임도를 요거는 개설한다고 논쟁이 합니다. 꽤 있겠네요.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또 있다면 열 개 써오셨다면. 엄천강 같은 경우 남원에서 함양을 거쳐서 산청을 가는 엄천강이 있습니다. 지금 수십 년째 댐 만드는 거예요? 예? 댐 만드는 거예요? 아니 오염 물질이 계속 유입되어서 그걸 좀 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염 방지.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천 개발만 하지 보호는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시군에서 해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것이 그 남원 지역에서 지금 송전탑 같은 경우 네. 지리산을 이렇게 둘러 에워싸서 송전탑 예. 건설 문제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채구를 했다가 채석장이 있다가 요즘 다시 가동을 한답니다. 한 40년 정도 해가지고 주민들의 고초를 겪었는데 그 부분을 마천면에 예, 채석장 그 채석장이 재가동. 네. 에서 나오는 물이나 이런 것들이 임천 강을 좀 이렇게 오염을 시키고 채석장 인허가 문제는 시군 소유가 아닌 인허가의 문제는 끝났는데 음. 그 부분을 다시 깔끔하게 조성을 하고 싶다 해서 복구 공사 예예 자기 그 사업자가 임의로 지금 가동을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일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산청군에서 지금 제일 큰 거는 삼장면에 생수 공장을 지금 취수를 계속 지금 한 40년 정도 해왔는데 그걸 정량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경상남도 도청에서. 그래서 취수 정감 전에 마을 주민 지하수 전체는 고갈- 지금 지하수 지하 고갈된다? 고갈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도 지금 고사 상태고 네. 지하수물에도 뻘물이 오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그다음에 취수 정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저도 해보세요. 어차피 또- 다른 분이 또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남원시에서 지금 산내면에 남천 공사를 지금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남천이 예, 뭘 하는데요? 남천입니다. 뭔 공사를 한다고요? 그 남천을 개선하는 공사. 개선 천을 공사? 예, 예. 이렇게 하상 정비 예, 공사. 하산 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 공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비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남천하고 다 지리산을 경계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훼손을 한다. 해소는 안 하지만 강바닥을 끌게 되면 그게 살고 있는 예 천년 생명체들한테 생물들이 다 지금 그 어종이나 또 포크레인으로 수달 같은 막 긁어내고 그러면 안 된다.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긁어내는 거 제일 싫어하고 있습니다. 자, 또. 저희들은 또 더 많은데 제가 기억을 괜찮아요. 다 빨리빨리 못- 하세요. 예. 예 또 제일 문제는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 아니 잠깐 공원 아까 관리공단이잖아요. 10개 넘는다면서 그죠? 지금 9개밖에 안 했는데 8개밖에 안 했는데 적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관리공단 자체가 경찰권이나 또는 발언할 수 있는 것들을 중재하거나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이렇게 보전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자 이렇게 하시죠. 네. 대개 보니까 이제 지리산의 그 산천, 하천 뭐 이런 거의 훼손 보전 문제 같은데 저기 그 환경부에 어차피 접수를 하면 넘겨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환경부 쪽에서 한번 챙겨보라고 할게요. 예. 네,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답하기는 좀 어렵고. 문제는 저희 나라에 한 23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22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해주시면 저번에 제가 업무 저희도 보고 받을 때 안 그래도 한번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기후부 에너지 환경부 장관께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10대가 있습니다. 제 옆에. 네, 감사합니다. 칠대, 그런데 쳤다, 저희 쳤다. 이미 약속한 시간이 5분이나 한 지나서요. 30분 더 하세요, 그냥. 그러면 그 안 나온 지역 불러서 지역별로 들어가. 네네. 일단 우선 말씀드리면 잠시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사장 입구 그리고 자리에 서면 의견서 비치해 드렸습니다. QR 코드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직 그 안 나온 지역이 있다고 해서요. 혹시 진주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진주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목도리 하신 네.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주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예, 대통령님, 진주에서 온 이규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주의 이야기가 아니고 서부 경남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발달 장애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경상대학교에 그 발달 장애인을 교육하는 특수교육학과를 정원 특례로 꼭 신설을 부탁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진주의 사립대학에서 특수교육과가 있었지만은 폐교가 되면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다른 학과 학생들은 유사학과 경상대학교로 편입이 되었지만은 특수교육학과는 없는 관계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져 가지고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부경남에서 발달 장애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양성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정원 특례 부분은 대통령께서 좀 꼭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외적 인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정원을 늘리면 들어올 사람은 있어요? 예, 많습니다. 지금 수요가 네, 굉장히 많이 알겠습니다. 늘어났거든요. 발달 장애인들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지도할 수 있는 양성 교사는 없습니다. 이 김경수 위원장님, 이게 이제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제가 지방에 수요가 있으면 최대한 늘려주자. 학과도 정원도 학교도 뭐 중고등학교 이것도 다 늘려주자고 했는데 저희 국립대에 지금 지방은 학생이 줄어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수요가 있으면 확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그럼 교육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 저희가 어쨌든 우리 이번 정부의 기본 방침은 지방의 인력이나 수요가 있으면 최대한 늘린다. 지방은 똑같이 있으면 수도권은 막고 지방은 늘린다. 예를 들면 뭐 첨단 기술 교육 분야도 똑같이 있으면 지방은 늘리고 수도권은 통제하고 지금 이게 기본 방침이어서 그 특수교육 분야도 만약에 지방에 수요가 있으면 좀 늘리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자, 하나만 진주 얘기할 사람 다른 분으로 한번 하죠. 네, 진주의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저기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분 아니에요? 다른 분이시죠? 뒷줄에 계시구나. 질문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직업전문학교에서 23년 차 직업전문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좀 이렇게 큰 그림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기계과에서 근무를 오래 했는데요. 이제 항공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생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2교대를 합니다. 2교대 12시간 맞교대를 해서 연봉이 한 4천만 원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2교대를 하지 않는다면 급여가 2천만 원 중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뭐 AI도 좋고 피지컬 AI도 좋고 AX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현실적인 임금이 너무 적은 현상에서 이 지역의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을까?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는 제가 23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면서 항상 의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최저임금의 문제를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 카이에서 이 항공업체들은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는 너무 이 최저임금이 너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좀 풀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풀어줘야 나중에 AI도 좋고 피지컬 AI로 갈 수 있는 안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이 너무 낮다, 올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혹시? 그게 아니라 이제 카이 직원들은 급여를 상당히 많이 받죠. 뭐 두산중공업이나 대기업 소속 직원들은 급여를 많이 받지만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2교대를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자고요? 예, 급여를 현실화를 하자는 거죠. 누가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고착화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저게 항공 분야도 그런 모양이네요. 이제 이게 지금 조선 분야도 그렇고 건설 분야도 그렇고 지금 제가 사실은 이것도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로 해서 한 번쯤은 좀 시끄럽게 논쟁을 한번 해야 될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정규직, 대기업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계열업체들의 정규직, 또 거기에 또 비정규직, 거기 또 여자, 남자 또 나누고. 그래서 이게 한 두 단계 지나가서 보면 대기업의 정규직하고, 그러니까 하청 계열업체의 비정규직하면 한 40%밖에 못 받는다고. 지금 이게 현재 실제 그래요. 또 여성은 또 더 적어요.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든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일단 부동산 문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그럴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극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 발전 잠재력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자원과 기회가 골고루 나눠져서 다 제대로 풀로 효용을 발휘하면 이제 충분히 잠재력만큼 성장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확 몰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너무 남아서 못 쓰고 썩어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 아예 기회조차도 노리지 못해서 손가락 물고 그냥 놀아야 되면 그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죠. 이 양극화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걸 해결하면 사실은 모두가 행복한 파이를 키우는 길이 되죠. 근데 당장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조선 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뭐 세계 최강의 조선 산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울산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뭐 220만 원 주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비자를 줘가지고 쓰고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저는 속으로는 그거 좋은 일이 아닌데 그거야 뭐 하청업체 사장은 좋겠지만 그 지역 경제에 도움도 크게 안 되고 임금 격차만 심하게 하고 소위 노동 착취가 자랑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그것도 물어봤어요. 제가 기업분들 제가 자주 만나니까 조선 산업의 인건비 차지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한 17% 뭐해서 뭐 한 20% 보통 이제 어제 한 10% 선이에요. 인건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비중이. 거기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 내가 뭐 다른 얘기는 할 수 없고. 근데 이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죠.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카이야마 본사의 정규직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 납품을 하는 하청업체들의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 이러면 아마 한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3분의 1 좀 넘게 하면 그러지 않을까? 반도 잘 안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비정규직이 월급이 적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정규직이 되면 월급 더 받아야지. 그것도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효율을 낸다면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보수를 더 많이 주는 게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주 같은데 여름방학에 가서 알바하면은 그 정규직보다 더 많이 준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불안정하게 단기간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주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알바일수록 더 적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 발전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죠.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최저임금을 올리면 해결이 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최저임금 올리면 저항이 엄청나고 또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너무 커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최저임금하고 적정임금은 달라요.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밑으로 주면 안 된다예요. 그 최저선을 정한 거예요. 그것만 주면 된다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최저임금 그것만 주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부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정부에서 다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강원식 실장이 막 회의하면서 화내던 것도 있던데 365일에서 364일을 일을 시키고 퇴직금을 안 주고 있더라고요. 창원이야? 창원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 말이 되냐? 대통령이 안 그래도 물론 제가 보기엔 계약은 그 이전에 한 것 같아요. 1년 지난 다음에 생긴 문제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11개월 계약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내쫓았다가 2달 후에 다시 고용하고 또 정규직 안 만들라고 1년 11개월 심지어 1년 11개월 29일만 시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국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지. 적정임금을 줘야지 최저임금만 주면 되겠냐? 근데 전국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방침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에서도 그렇고 고용할 때 적정임금을 준다. 네. 충분한 임금은 못 주더라도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준다. 그리고 기간이 짧고 불안정할수록 더 많이 준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정부 공공부문만이라도 이제 할 건데 아마 이거 하면 또 어디서 막 씹을 거예요. 야, 돈이 남아도냐, 세금을 그렇게 막 쓰면 되냐, 퍼주냐,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공 분야부터 먼저 좀 모범을 보이고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가 아니고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최저 기준이지 적정 기준이 아니다. 라고 해서 사회가 모두 또 공감하고 이런 식으로 좀 제도적으로 해결할 텐데 강제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실제로 실용 가능한 방법이 뭐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언제나 약자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노동자의 운명이죠. 숙명이죠. 노동자의 숙명은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약자이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한을 헌법이 인정한 겁니다. 단결해라. 단결할 권리를 준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단체로 교섭할 권리도 준다. 헌법에서. 단체 교섭. 그리고 안 되면 집단 행동할 권리를 준다. 단체 행동권. 이거 헌법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조직률도 올리고 이렇게 정당하게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서 이렇게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게 돼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역시 누가 해야 된다?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대신에 제가 과거처럼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탄압을 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건 못하게 할 테니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적정한 임금을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도록 하시죠. 네, 좀 더 진행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통영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통영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저기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크 쓰고 계신 분. 네, 짧게 하시면 많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왔습니다. 저는 아주 정말 작은 이야기지만 정말 앞으로 더 필요한 이야기라고 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댁은 산양면 풍화리의 앞에 5분 거리에 있는 오비도라는 섬입니다. 이곳은 10년 전 통계로 보면 100명이 채 살지 않는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통영 인근에는 이렇게 작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점점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방문 요양 보호사의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명 미만의 이 사람이 있다 보니 요양사가 들어오려면은 상대가 한 명만 되면은 시간 대비 좀 꺼려해서 들어오려는 요양사가 없으시더라고요. 몇 군데를 다 섭외를 해봐고 추가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여도 그렇게 들어와 주시려고 하는 분이 없어서 결국은 뭐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기는 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 통영에 있는 섬 중에서도 한산도나 욕지도처럼 차량이 들어가고 300명 이상의 주민이 사는 곳은 차로 다니면서 요양보호사가 관리를 다 하신다고 하셔요. 하지만 인원이 작은 곳은 한 명만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제대로 된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나라에서 약간 도서 할증 요금 같은 거를 정하셔서 조금 지원을 더 해주시면 도선비라든지 이런 거 추가되는 거는 가족들이 내더라도 나머지 지원에 있어서 요양보호사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요금을 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똑같은 문제가 사실은 이제 장애인 요양보호제도에도 비슷한 게 있다고 해요.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힘든 건 안 해버린다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는군요. 비슷하네요. 대책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성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고성 저기 맨 뒤에 그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에서 오신 분께 의견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목이 잠겼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40년 동안 중소기업을 통영 고성에서 경영하고 있는 이상석입니다. 저는 양극화의 시작이자 결과인 안전과 금융에 대해서 제안 올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사고의 원인은 결과적으로 돈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으로 계약되고 일용직에 이르면 공사대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최저입찰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72조에 따르면 산업안전관리비를 계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과 대규모 민간사업을 비교해 보면 맹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실시 설계상의 예산에서 안전 관련 비용은 단계마다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내포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 전문업체를 산업화한다면 현행 수준의 재원으로도 산업화를 통해서는 고용을 창출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국가 금융 정책을 볼 적에 대기업 중심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의 공간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면 합니다. 아울러 중소조선소의 기자재 기업도 RG 지급 보정이 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또한 최근 AI 세대를 맞아 전력 생산망의 산업 생태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상 풍력 구조물의 제작 시에 넘어야 할 허들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과 금융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의 내용을 간곡히 청드립니다. 행정 유관기관 담당자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더 촘촘하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 주시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 시간이 돼서 한두 분만 더 하는 걸로.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예고해 드렸기 때문에 의령에서 오신 분 계시면 의령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저기 손 드셨는데 마이크 전해 드리겠습니다. 좀 그 축약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래함창 민주당 지역위원회 직무대행 주윤식입니다. 오늘 저는 세 분 장관님께서 나와서 설명하는 걸 듣고, 야, 우리 경남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희망이 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김윤덕 장관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막 가슴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토부에 계시는 차관님이나 실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께서 5억 3턱에 대한 계획을 아주 참 고심해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것이 실행이 되면은 약 20조 원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밀당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국토이용계획 확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법에서 보면은 5억 3턱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조금 보완할 것은 통합되는 특별시의 공간체계 하이라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기준과 또 자생력을 가지고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안은 지금 국토연구원이나 KDI에서 풍부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집중시켜서 그 보완이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무회의로서 국회가 협조 안 한다 기다릴 필요 없이 심의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에서 보면은 전부 다 개발 연구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국토연구원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균형 성장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 거점들을 어디에 배치하고 이 성장 거점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주면, 예, 알겠습니다. 만들어주면은 중앙도시계획 심의가 끝나고 나서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고심하면 다 이룬 다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대통령께서 뭐 행정 통합을 해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곳에 국비를 지원하라고 기재부 장관 불러가지고 지시만 하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예. 줄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계십니다. 예, 5월 9일 못을 박아서 이제는 더 이상 연기도 없다. 다세대 주택 전부 다 정리하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에 역행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도 대통령께서 이런 정치를 잘하고 소문이 세계적으로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도권에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주택 가격이 또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적 자, 자원은 정리합시다. 예, 약간 네, 팩트에서 벗어난 얘기 줄여주시면. 같고. 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양해 부탁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사장 입구 그리고 자리에 비치해드린 서면 의견서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딜 가나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말씀은 많으시고 2시간씩 해도 아마 앞으로 2시간을 더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쌓인 문제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이런 기회도 자주 또 가질 테니까 또 이런 기회 말고도 말씀하시고 제안하시고 지적하실 기회는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뭐 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뭐 민원 또는 뭐 지역 문제 또는 국가적 과제 할 것 없이 사실 연간 국가에 접수되는 의견, 민원, 제안, 항의 뭐 이런 것들을 합치면 몇백만 건쯤 된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도 뭐 엄청난 민원 양이 있었는데 제가 좀 선제적으로 문제 해결을 좀 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한테 민원이라고 하는 거를 귀찮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좀 수집을 하자. 그래서 민원이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 많이 수집해 오는 공무원들을 먼저 승진시켜주는 제도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시를 했어요. 많이 발견만 많이 해라. 처리할 수 있는 건 또 처리하고 처리 못하는 거는 구청으로 넘기고 또 구청에는 당신들이 할 수 있으면은 처리하고 못하면 본청으로 넘겨라. 시청으로. 또 시청에 이제 각 뭐 국장 뭐 과장들한테도 얘기해놨죠.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해보고 못하겠으면 마지막으로 나한테까지 가져와라. 그런데 저한테까지 오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제 민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찾으러 다닌 거죠. 뭐 미용실 가서도 물어보고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이발관도 가보고 복덕방도 가보고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막 동네 골목 혹시 뭐 쓰레기 버린 거 없나? 하수도 어디 깨진 거 없나? 이런 거 막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시장을 7년 몇 개월, 8년 가까이 재임했는데 마지막 퇴임할 때 보니까 민원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민원으로 안 된 거죠. 그 전에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제안하고 의견 내고 뭐 기분 좋게 서로 해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성남시에서 시민들께서 잘 평가를 잘해줘 가지고 그 힘으로 이제 대통령까지 됐는데 제가 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적 차원의 민원들도 앞으로는 좀 그런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또 민원이라고 하는 거 대부분 보면
원래 잘 안 되는 거인 경우가 많아요. 해결될 건 대부분 다 해결된 거죠. 근데 안 되는 건 오해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되게 마지막에는 이제 행정공무원한테 갔다가 안 되면 정치인들한테 가는데 보통 정치인들이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노력해 봅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게요. 내가 하면 안 될 리가 있나?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거를 미련을 가지고 막 계속 기대가 커지고 부딪히면서 화나고 상처 입고 그래서 자꾸 막 이제 평생 하는 일이 일생에 오직 한 길 민원을 낸다. 이런 사람이 수십만이 생겨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좀 얼마나 한되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 취임해가지고 막 시장실로 쳐들어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다 만나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 듣고 정말 진심으로 같이 공감하고 대화하고 했더니 제 경험으로 한 절반 가까이는 포기한 거예요. 안 되는 걸 마지막에는 되게 저한테 안 되는 거 가르쳐 줬으면 내가 몇 년 동안 생고생 안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해주더라 아무도. 그래서 고맙다고 저한테 대개는 눈물 흘리면서 박수치고 갔어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많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실 겁니다. 오해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일 수도 있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장 대화는 많이 해보려고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관분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하시고 이제 자치단체장들도 이제 좀 뭐 많이 하겠죠. 진지하게 얘기 듣고 와서 뭐 멱살 잡을 필 각오하고 하면 돼요. 물론 여긴 경호원들이 있어서 멱살 잡기가 만만치 않아요. 공직자들이 뭐 그런 생각하고 감수하고 자유롭게 얘기하게 하면 다 해결될 텐데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있을 테니까 너무 아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땅, 바다, 하늘을 잇는 국가 전략 거점 경남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은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좀. 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땅, 바다, 하늘을 잇는 국가 전략 거점 경남. 경남의 마음을 듣다. 이곳 경남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는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너무너무 일찍 오셔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좌석은 A, B, C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을 위해 일하고 계신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께서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행사의 취지상 별도의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하는 점은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됩니다. 1부에서는 경남을 경제 안보 산업 허브로, 그리고 경남에서 시작되는 피지컬 AI 시대, 또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축,
이라는 주제로 참석하신 여러분과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경남 발전을 위해 지역과 도민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제안을 듣고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남 발전 비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 정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경남지사께서도 오셨는데, 거기 왜 뒷줄에 가 계세요, 근데? 그랬어요?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우리 지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여러 분 나오신 것 같네요. 네, 제가 5분이 오셨군요. 우리 민홍철 의원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그래도 얼굴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지 않겠어요? 민홍철 의원님, 김정우 의원님도 계시고, 김종양 의원님, 네, 허성무 의원님하고 정혜경 의원님. 앞에 와서 좀, 그래도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같이. 네, 경남이 멀긴 머네요. 서울로 가려도 상당히 멀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오전에 이제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을 갔다 오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토 균형 발전은 이제 생존 전략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지방이 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지원도 해주고 좀 도와주고 더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시면 알지만 요새 그 서울 수도권은 지금 집값 때문에 시끄럽죠. 제가 요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뭐 아파트 한 평에 3억씩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평당 3억, 평당 3억. 여기는 아파트 한 채에 3억. 그 정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홍준표 의원께서 그러셨나?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은 어느 지역에는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실적이 맞아요. 이게 객관적 가치가 실제 그랬냐? 그럼 말이 안 되죠. 똑같은 돈을 예를 들면 뭐 아파트 한 채 뭐 100억, 뭐 80억 그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개인들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나는 뭐 200억이라도 좋아. 뭐 그런 사람들 그 돈 내고 사는 건 뭐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그런 가격을 향해서 다 올라가면 과거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막바지가 있지 않겠어요?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죠. 언젠가는 정상을 벗어난 것은 반드시 또 제자리를 돌아오는 게 세상이 이치죠. 근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안 되고 또 그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왜 이렇게 됐냐? 뭐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계속 서울로 가요. 이 지역에서도 젊은이들이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가는 문제 때문에 동네에 문제가 되고 있죠.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 누군들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여기 좋은 일자리 있고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하러 가겠어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또 젊은이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저한테 그래요. 제가 맨날 그 기업인들 보면은 우리가 기업 활동 열심히 지원해 드릴 테니 저 지방으로 좀 가서 일자리도 좀 만들고 지방도 같이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당연히 그래야지요. 딱 붙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왜 안 가겠습니까? 땅값 싸고 또 편하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 이게 뭔가 잘못됐죠. 사람은 직장이 없어 떠나고 기업들은 사람이 없어서 못 오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정치가 하는 거죠. 그런 거 하라고 정치가 있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우리 사회에 자원 배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운명을 결정해요. 이 정치라는 거는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람으로 치면 머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머리. 머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게 머리가 하는 일이에요. 몸은 따라가잖아요. 정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사회에 일로 가야 돼 하는 사람도 있고 저리로 가야 되는 사람도 있죠. 입장은 다양하니까. 근데 잘 대화하고 토론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정하고 가야죠.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하고 사회하고 똑같다니까요. 머릿속으로 맨날 죽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진짜 죽죠, 결국은. 맨날 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살 생각만. 그거 잘 살게 됩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정치도 마찬가지죠. 사회가 잘 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만 먹고 살고 세상은 죽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맡기면 세상 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사회에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정치가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누가 한다고요? 국민이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잘하는구나.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지. 저 사람 문제 있네. 다음엔 절대 못하게 해야지. 지금 당장 내쫓아야지.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해서 그렇게 만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왜 나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냐? 왜 이 사회를, 이 많은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 사회에 해가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냐?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꽤. 요만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있습니다. 나는 노란색 좋아해. 부모 죽여도 노란색이 좋아. 내 인생 망쳐도 노란색 좋아. 이러면 이제 그건 노란색이라 노란색 구하기 쉽거든요. 이거 가면 팔잖아요. 더 예쁜 노란색 이런 거 사가지고 난 노란색 확실하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으면 결국은 세상을 해치는 국민의 삶을 해치는 내 인생을 내 자식들의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나를 대표해서 내가 내는 세금으로 내가 맡긴 권력으로 자기 이속을 챙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가가지고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손발하고 머리하고 다 이렇게 심장하고 다 건강해야지 골고루 다 피가 가고 영양이 가야지 심장에만 이만큼 몰려있고 머리 이쪽에만 한쪽이 이만큼 몰려있고 손발에는 피가 안 가서 썩고 이러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균형 발전이 정말로 중요하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가 해내야 될 일이고
이게 우리 사회가 수십 년을 한쪽 방향으로 쭉 달려왔기 때문에 또 수도권 집중 전략이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게 맞아라는 생각을 잘 바꾸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배가 한쪽 방향으로 쭉 가다가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들의 도움이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재정 분야에서도 지방에 똑같은 조건이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도 지방은 더 많이 주자. 지역화폐도 지방에 더 많이 주자. 저는 이렇게 재정도 좀 많이 하고 산업 배치나 아니면 기반시설 구축에도 지방에 더 많이 하자 이제.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저는 뭐 황당하던데 지방에 더 많이 아동수당 지급하자가 태클이 걸렸어요. 불공평하다. 이렇게 판이 기울어져 있으면 공평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데는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줘야지. 거기다 형식적으로 똑같이 하면 그 불평등을 그대로 조장하게 되죠.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도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죠. 하다못해 국회의원 숫자도 그쪽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착공식을 한 남부 내륙 철도 그게 60년 동안 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있던 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경수 위원장한테 그거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7조 원 든다고. 보니까 7조 1천억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7조 원이 돈이 없어가지고 60년 동안 한다고 말해놓고 안 하고 있었대. 60년 동안. 진짜 돈이 없었을까? 수도권에서는 저도 그 수도권에 살고 남부의 시장도 도지사도 하고 그랬지만 GTX라고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심도 그 철도, 고속철도. 그거 한 개 노선 까는데 보통 7조 원, 10조 원 듭니다. 근데 그걸 막 거기는 막 이렇게 깔고 저렇게 깔고 막 깔고 있잖아요.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은 하죠. 인구 많으니까 그렇게 기반시설 막 수십 종씩 계속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편하게 더 몰리고. 그러니까 또 더 하고. 그러니까 집이 평당 3억 막 앞으로 5억 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돈 빌려서 아파트 사고. 그게 우리의 현재 실상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경제 성장 발전이 지금 1% 뭐 마이너스 0% 이러고 있는데 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해내기 위해서는 국가 간 경쟁이 불가피한데 앞으로는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정부 차원의 국가 경쟁이 되고 있어요. 국가 대항전으로. 그러려면은 그 국가 대항전에서 이겨내려면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것이고 이제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야죠. 국토균형 발전도 그러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렇고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 공정한 세상을 향해 가는 것도 그러하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 새롭게 희망을 가진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신 있죠? 네. 대한민국 국민님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최근에 확 올라갔다 그러대요. 어제 MBS인가 어디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국민님이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80%가 됐다고. 옛날에는 뭐 70% 이런 정도였는데 80%로 올랐대요. 이제 자신감도 조금씩 생기나 봐요. 우리 경남도 힘을 내서
우리 오늘 이런저런 우리가 정부하고 있는 얘기들도 듣게 되겠지만 어쨌든 산업화의 핵심 축이었는데 새롭게 산업 인공지능 전환 MAX 그러니까 중심으로 우리 새롭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 간 총력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그 국가적 역량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 중에 저는 예를 들면 뭐 기술력, 교육 역량 아니면 인적인 뭐 기술 능력, 뭐 교육 수준 뭐 이런 등등도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면 자본의 총량이라든지 다 중요한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 사회의 민주적 역량이라고 하는 게 저는 국가 간 경쟁의 핵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역동적이고 대한민국이 뭘 하더라도 그냥 엄청나게 속도도 빠르고 그런 게 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그 저력은 어디에 있을까?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적 자질, 역량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불공정한 거 잘 못 견뎌내거든요.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연구개발이나 기술개발 보면 야 우리나라 기술자들,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연구자들, 과학자들 뭐 이렇게 빨리 잘해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속으로 대단한 국민인데 저도 자랑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 핵심은 역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사회의 주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민주적 역량. 그게 대한민국의 큰 힘인 것 같습니다. 이 경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본거지이기도 하죠. 4.19 혁명의 출발지이기도 하고 또 부모항쟁을 통해서 유신체제, 유신 독재체제를 끝낸 곳이기도 하고 저는 그 저력이 여전히 이 지역에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힘을 모아서 희망이 있는 새로운 지역으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 분의 장관들께서 경남 발전 비전과 관련된 주제 발표를 하시겠는데요. 먼저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경남을 경제안보 산업허브로 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의 힘, 오늘날 산업화의 저력을 키워주신 우리 경남도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창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었는데요.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어제 저녁에 개인적으로 좀 말씀하세요. 하세요. 여기 창원에 있는 호텔에서 하고 아침에 우리 기업분들 또 창원대에서 같이 행사하고 계속 했었는데 하면서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보다는 훨씬 더 창원이 더 크고 깊고 넓은 산업의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들이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창원 그리고 경남을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정우 그 GPT도 여기 경남 출신에서 일했다던데? 네, 저기 잠깐. 제가 고향은 부산이나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삼성행 거제조선소에서 시스템을 열심히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본가 주소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로 또 되어 있습니다. 다들 책임지세요. 잘해서 경남 책임진다. 오늘은 다른 어느 지역하고 좀 다른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경남을 경제안보 산업의 허브로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 2개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 창원에 왔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알려준 숫자였는데 마이너스 300m,
17,000m 이야기를 하길래 이게 뭐냐고 했더니 마이너스 3,000m는 우리 경남에서 만드는 잠수함이 들어갈 수 있는 바닷속 깊이, 17,000m는 이 경남에서 만드는 항공기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 하면서 바다와 하늘을 그 양쪽을 지키는 대한민국 안보의 크기가 저 정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바다와 하늘에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지키는 경남의 힘이고 곧 대한민국의 안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경남이 있습니다. 오늘날 경남이 보유한 기계, 항공, 에너지, 조선, 방사는 모두 대한민국 1, 2위를 다투는 글로벌 주력 산업군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남의 GRDP도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1위, 그리고 꾸준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남의 산업은 최근에 아주 글로벌 차원에서 부각되고 있는 경제안보 특성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수출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유사시에는 국방과 안보를 직접 뒷받침하는 전략적인 물자와 자산으로 작동합니다. 군함과 항공기, 핵심 방산 설비는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오늘날 국가 안보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와 정밀 부품 등은 방산,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또한 원전과 조선 산업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효율적인 해상 물류 등 핵심적인 경제 안보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들 산업에 대해 모든 국가가 탐내고 있는, 그리고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가가 탐내고 있는 만큼 경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안보 산업이 직면한 도전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산, 항공, 조선 등 경남의 경제안보 산업은 글로벌 수주 기반형 산업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것 때문에 캐나다에 다녀왔었습니다. 서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가격, 품질, 그리고 AI 첨단화 등 차별화를 만드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경쟁력 확보도 핵심 과제입니다. 전후방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 구조와 공급망 핵심 기술이 없으면 현재 있는 경쟁력조차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첨단 산업과 기술이 함께 제조 능력이 중요한 만큼 미세한 손끝 기술과 창의적인 역량을 가진 산업의 핵심 인재도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경남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하면 대한민국 경제 안보가 더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이 산업부는 경남이 도전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나아가 글로벌 경제 안보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 중심축, 먼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X, 제조 인공지능 재전환, 튼튼한 공급망을 만드는 혁신 생태계 확충, 그리고 산업을 뒷받침하는 인재 양성을 통해 경남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안보 산업의 허브로 키워내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꼭 필요한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안보 산업의 AX 인공지능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AI 공장을 올해 100개를 신규로 수축합니다. 아울러 제조 암묵지, 데이터를 축적한 데이터 저수지를 만드는 등 제조 공정을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AI 자율운행 선박, AI 방상 등 각 제품에 AI를 내재화하고 이를 위한 소부장 R&D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 최대 211개 산업단지가 있는 경남의 강점을 살려 AX 실증 산당 조성, AI 데이터 센터 등 산업단지를 MAX, 맥스 확산의 지역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개별 기업의 성과를 넘어 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빠르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기업과 협력업체가 기술 개발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해외 수주와 수출까지 함께 협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방산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새로 지정하는 등 기업과 기업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클러스터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주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일감과 일자리도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표 업종별로 산업 공급망도
더욱 튼튼하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네. 경남에 K조선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중소조선과 기자재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만큼 중소기자재 경쟁력 강화 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첨단 기계 분야에서는 지능화 등 공급망 핵심 기술의 국산화와 실증, 상용화를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탄소 저감에 필요한 친환경 R&D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방산 항공 분야의 경우에는 민간의 혁신이 국방 분야에 진입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의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의 에너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차세대 원전과 해상 풍력 등 에너지 제조 생태계 조성에도 더욱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제 안보의 마지막 퍼즐은 아까 조금 전에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인재입니다. 핵심 인력의 두뇌와 현장 인력의 손끝 기술에서 기술과 제품의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경남의 기계 산업들은 손끝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곳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기계, 방산, 항공, 조선 등 산업별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 산업에서 일하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문화 산단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이 세우는 경제안보 산업의 기둥, 우리 산업부가 함께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음 진행하기 전에 나 여기 배치표를 보니까 우리 경남지사님이 원래 맨 앞줄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놨는데 왜 뒤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자리 좀 앞에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뒤에 아니 그러시면 안 돼. 네, 앞에다 하나 해주세요. 네, 우리 의전팀이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네. 진행하십시오. 아직. 예,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 경남에서 시작되는 피지컬 AI 시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심장 AI를 잇다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입니다. 오늘은 작업이 좀 된 것 같아요. 네? 작업이 미리 좀 된 거예요? 작업 아니 전혀 아닌데 네. 갈수록 인기가 우리 산업장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앞에서 애드립을 너무 많이 해서. 참고로 제가 근무했던 엘땡 회사 공장이 창원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저도 창원 자주 왔습니다. 창원, 네. 창원이 되게 중요한 데 같아요. 네,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심장 이곳 경남에서 피지컬 AI 시대를 이끄는 경남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어느 공장에서는 지금도 숙련 기술인들이 기계의 미세한 소리와 진동만으로 이상 징후를 알아차리곤 합니다. 설명서나 센서보다 그분들의 귀와 손이 더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술이 아니라 수년간 땀으로 쌓아온 자산이자 유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자산을 우리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이어갈 수 있을까? 지금 전 세계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생성형 AI가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잘하는 인공지능이라면 피지컬 AI는 똑똑한 두뇌를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하드웨어, 즉 몸을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피지컬 AI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특히 경남은 저는 확실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지컬 AI는 실제 공장과 설비, 데이터라는 현장이 있어야 적용되는데 경남은 조선, 방산, 우주항공, 기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코스피 5천을 말씀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안 믿으셨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우리가 AI 3대 강국 얘기할 때 또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실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대통령님께 박수 한번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갈수록 늘고 있어요. 아. 저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이렇게 피지컬 AI POC 경남에서 진행했고요. 실제 적용하는 대형 R&D 과제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남의 첨단 산업을 발판으로 피지컬 AI에서도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지컬 AI에 강한 경남을 위해서 4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플라스틱 사출 공장 방문해서 피지컬 AI, AX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숙련 기술인들의 경험에 의존하던 공정을 AI와 디지털 트윈으로 불량률을 30%에서 10% 줄이고 설비 가동률 60%에서 80%로 향상시키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그 대통령님들 강조하시는 것처럼 답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인공지능을 경남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공장을 컴퓨터 안으로 그대로 옮겨놓고 미리 고쳐보고 사고를 예방하는 똑똑한 AI 공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남의 첨단 산업 고도화 차원에서 세계 최초의 소형 원자로 탑재 선박 상용화에도 도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다양한 회상 환경의 데이터 분석과 AI 시뮬레이션을 원자로 모듈의 이동, 탑재, 운용 전 과정에서 적용하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개발, 연구 개발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항공 분야에서도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와 독자적인 AI 모델을 활용해서 우주에서 활용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우주 실증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성 개발에 있어서 파편화된 개발 체계를 통합하고 개별 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인프라를 지원해 경남을 기업들이 모여드는 위성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첨단 소재,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으로 개발 속도를 높이고 실패를 줄이겠습니다. 수많은 실험이 필요한 신소재 개발을 소재 특화 AI 모델로 앞당기고 대량의 바이오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신약의 효과성을 높이는 정밀 의료 AI를 경남에서 먼저 싹트게 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전력망 분석 플랫폼을 통해서 경남 산업 현장의 전력 효율과 안정성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지역 기업과 청년이 주인공이 되게 하겠습니다. 경남의 많은 지역 기업은 훌륭한 제조 역량을 갖추고도 중국과의 가격, 기술 경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남의 기업이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디지털 혁신 거점, 강서 연구개발 특구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인재 데이터를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경남은 우리 그 강서 연구개발 특구가 3개 있습니다. 전국에 13개가 있는데 각 지방 정부별로 하나씩 있는데 경남은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기정통부가 그만큼 경남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인공지능을 경남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터전을 위협하는 산불, 특히 야간이나 짙은 안개 속에 화재처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을 인공지능이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되는 경남의 AI 디지털 캠퍼스를 통해서 우수한 디지털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도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AI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작년 12월부터 진행 중인데 우주항공과학관을 설립 중에 있습니다. 경남이 미래 과학기술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의 일을 빼앗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경남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공존하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상생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그 비전을 이곳 경남에서 인공지능으로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남의 대도약, 정부가 앞장서고 경남의 산하경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화 장관님 요새 불안하시죠? 오늘 갑자기 불안감이 음습해 오지 않습니까? 네,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 행사가 KTV와 또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는데 저도 잠깐 댓글을 봤는데 장관님 진행 실력이 저보다 낫다라는 걸 봤습니다. 저야말로 좀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축, 경남 발전의 길을 잇다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예, 우리 경상남도의 그 핵심적인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경제가 굴곡을 겪을 때마다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온 혁신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도약을 이끌 핵심 축으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경발전 전략은 5극 3특입니다. 그중에 경남, 부산, 울산 권역의 핵심 축이 경남입니다. 성장 거점을 만들고 지역과 지역을 촘촘히 연결해 경남의 발전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주력 산업을 키우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경남 안팎으로 교통망을 촘촘히 연결하고 부산과 울산을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확장해내야 합니다. 셋째, 정주 여건과 교통 서비스를 함께 개선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여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 거점 조성입니다. 경남에 현재 8곳의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산단 2곳을 추가해서 진주 사천은 우주항공 중심의 직주락 융합 도시로, 창원은 방위 원자력 중심의 전략산업 특화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창원의 국가산단도 청년과 인재가 모이는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로 전환하겠습니다. 민간이 이끌어가는 성장 거점도 함께 만들겠습니다. 거창과 고성에는 투자 선도지구를, 거제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기업 혁신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창원대에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만들어 정보통신, 로봇 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주혁신도시의 성과를 토대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망 확충입니다. 오늘 착공한 남부 내륙철도는 2031년까지 차질 없이 개통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진주까지 2시간대, 거제까지는 3시간 이내로 연결하게 됩니다. 함양, 창녕 고속도로는 연내 개통해서 동서방향 간선축을 완성하겠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을 1시간 생활권을 열겠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는 2027년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진영 울산 광역철도도 연말 예타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부산 광역도로는 내년까지 개통하고 부전 마산 복선 전철도 안전 검증을 마무리해서 가능한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도 21건, 국가 지원 지방도 18건 등
경남 내륙권 연결망을 강화해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거제 마산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을 통해서 지역 간 연결은 물론이고 남해안권 관광도 활성화 시켜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거창과 하동에는 주거와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지역 활력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산청과 거창은 지역 고유 자원을 살린 특화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성이 높은 시외 고속버스 노선은 필수 노선으로 지정하고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남의 수요응답형 교통 시스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모두의 카드 지방 혜택을 들려 교통비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남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 장관님 말씀처럼 경남이 가진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또 부유경을 잇는 동남권 초광역권 완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석하신 도민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장관님들께서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된 제안을 먼저 해주시고 이어지는 2부에서 경남 지역 발전과 관련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그 행사장 입구 그리고 자리에 비치해드린 서면 제안서를 통해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실 때는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한 자기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견 주실 분들은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을 드셨는데 여기 그 검은색 외투 입으신 남성분께 먼저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서 나고 자라 배우고 10년 차 지금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좀 났습니다. 예. 네, 저는 경남에서 나고 자라고 배우고 지금 현재 10년 차 창원에서 제조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이제 윤근욱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저는 이제 막 100일 된 아들을 둔 이제 한 가정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제가 종사해온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부 사업들 그리고 전환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희 중소기업 청년들의 그런 고용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경남의 조선 방산을 포함한 기계 산업은 90% 이상의 중소협력사들이 협력사들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산업에 장비 및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의 산업이자 국가의 핵심 전략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혁신을 시도했고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핵심 점검합시다. 네. 이런 수행 덕분에 지역의 수많은 청년들이 관련 사업에 고용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전기업을 하던 친구들, 미용을 하던 다른 전공을 하던 친구들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런 직무에 전환해서 현장을 누볐습니다.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급격한 예산 기조 변화는 이 생태계를 파괴해왔습니다. 전 정권에서의 갑작스러운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투자 여력이 위축된 많은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중단하고 아니면 위축시켰고 공급 기업들은 도산하거나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은 구조조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시대의 변화와 수요를 믿고 인생을 걸었던 저희 지역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생계를 위해 직무 재전환 또는 타지로 수요가 있는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저희 10년간 쌓아온 소중한 도메인, 제조 디지털 전환의 그런 지식들을 다음 세대로 잊지 못하는 그런 세대 단절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AX의 기치 아래 저희가 다시 나아가고 있지만은 양질의 데이터 수집, 즉 디지털 전환이 없이는 이런 뿌리가 없이는 AX라는 열매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디지털 전환과 같은 국가 전략 사업은 외부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예측 가능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단과 유지 실패를 경험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남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다시 도전해서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필드에서 뛰는 저희 같은 실무자들과 정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수요 기업의 CEO들과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고민할 대화의 장을 이 자리 이후로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이 혁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이 고향에서 정착하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경남이 되기를 하나의 아빠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신데 하여튼 핵심적인 얘기는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이 필요하다. 그거는 내가 어제였던가? 그저께였던가? 우리 청년들, 과학자들하고 어제였죠? 어제도 이 똑같은 얘기를 약간 다른 측면에서 들었는데 하여튼 정책의 안정성은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 물론 제 임기 안에는 그건 뭐 명확하게 유지되겠죠. 유지 강화될 텐데 변화가 안 되게 그 흑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달라는 거는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그건 결국 국민들의 뜻에 달린 문제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이고 현장과 소통해야 된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지금 맥스를 할 때 맥스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저희 말씀 현장에 계신 분들 학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말씀이셔서 코멘트를 좀 했는데 하여튼 몇 분들 얘기를 최대한 좀 많이 들어볼게요. 난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은 너무들 아쉬워하셔가지고 답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의견을 말씀하실 기회도 더 중요하니까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앞에 계신 보라색 옷 입은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릴 텐데 준비해 오신 종이가 2-3장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불안해요. 네. 핵심적인 것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최초로 이제 대하동 재개발 조합에 네. 가족되는 사람입니다. 총 2,650세대 분장의 조합원이 450명이거든요. 처음 비례율이 140%에서 지금 원래 30% 떨어지지만 한 달 전에 비례율이 0% 떨어져가지고 3년 공사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 후에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례율이 나올 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공사하고 조합원하고 입장이 저희 어리예요. 소통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총회 통과시키라고 경미한 설계 변경하면서 208억 원이 추가가 되고 계속 공사 요금이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대하지구 재갈 그 특성상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비례율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조합원들이 쫓겨날 판입니다. 네. 오히려 빛을 지고 비례율이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창원이라고요? 진해구 대하지구. 네.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얘기를 해도 소용없는 사안이라서. 네, 가급적이면 먼저 앞에 세 분 장관님들께서 발표하신 주제가 있잖아요. 관련된 의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 행정에 관한 문제 아니면 사회 공동에 관한 문제에 좀 집중해 주면 좋겠고, 근데 그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그 메모하시는 거를 주시면 저기 담당 행정관청으로 저 넘겨서 우리 원래는 창원시 소관 업무 같아요, 그죠? 네, 그건 좀 우리 창원시장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창원 시민들하고 대화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늘색 재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경남 봉하마을에 있는 김해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정혜정입니다. 먼저 장관님들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언급하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역민으로서 간절함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마산을 잇는 복선 전철이 있는데요. 그 사고가 있어가지고 국토부하고 그 시공사 사이에 협의 문제 때문에
5년 넘게 지금 이렇게 개통을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산도 가야 되고 이렇게 인근 도시로 움직일 일이 많은데 아까 말씀은 하셨지만 뭐 조기 개통하겠다 뭐 이런 말들은 많았어요. 다행히 오늘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빨리 실현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 지방에서 특히 경남 지역에서 서울을 가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특히 기차 같은 것도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이 힘들어서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교통편을 넘어서 어떤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의 제한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이고 고등학생 입학하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지만 서울이나 인근 도시로 굉장히 뭐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어떤 뭐 콘서트나 그런 포럼 같은 데 참여하러 많이 가는데 그때마다 교통비도 많이 들고 접근하기도 힘들어서 제가 태워주고 하겠는데 좀 그런 교통편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울러 그런 젊은이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교통 할인권 같은 거 제 아이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녀도 가족과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수도권이나 보다 많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수월하게 그런 여러 가지 교통망과 함께 좀 할인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해야 되나요? 아니, 답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열심히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네. 해야 될 일이니까 좀 네, 나중에 그- 모아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네, 앞서 주제 발표와 관련된 의견 듣겠습니다. 그 저기 뒤에 휴대폰 흔드시는 남성분,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안기령 대변인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막 다른 걸 흔드실까 봐. 그래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네. 그거 감안해서. 그럼 앞으로 뭘 흔드시는 분께는 기회를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사천에서 항공 MRO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경상남도 미래 발전 산업을 위해서는 여러 핵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항공 MRO 산업은 국가 항공 경쟁력과 매우 직결된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정부 차원의 MRO 지원이 부족해서 국내 항공사 정비의 70%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외화 유출과 항공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사천은 항공산업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천공항에서는 국내 공항이기 때문에 CIQ 행정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해외 수주 확장에 어려움이 있고 국내 항공 부품 공급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시간적 비용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잘 살펴주시고 정부와 관계 부처가 항공 MRO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산업부 장관님, 이게 지금 MRO 산업 지원 육성은 지금 산업부 계획이 들어있죠? 네, 들어있습니다. 네,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남부 지역 사천 중심으로 이건 계획은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철도 이 문제는 아까 김경수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이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안 그래도 챙기고 있는 건데 그게 무슨 꽤 복잡한 논쟁거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미 다 건설을 해놓고 지금 운영을 못 한다는데, 그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거 어쨌든 관심 갖고 있는 사안이니까, 예. 만약에 비용 문제나 이런 거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뒤에 정산하기로 하고 일단 개통하는 것부터 먼저 하게. 네. 순서를 바꿔서라도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예,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여기 흰색 재킷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다른 사람들 다 뭐 그 창원에 인연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저도 좀 예. 대통령님의 혜택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분당시 살고 있는 분당구 살고 있는 주식회사 RCK 박수진인데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초대받아서 온 거는 저희 회사 R&D 센터가 창원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그 과기정통부 쪽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피지컬 제조 AI 지금 저희 POC 과제를 끝냈거든요. 끝내고 저희가 이제 여기 그 수요기업체들하고 가능성을 찾았는데 걱정스러운 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그 한국의 제조업이 데이터도 양질의 퀄리티의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도 되게 많아서 피지컬 제조 AI를 정말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특히 경남이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POC 과제를 마치고 본 과제에서 저희가 정말 멋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뭐 그 이름이 뭐가 됐든 K 제조가 됐든 뭐 K 공장이 됐든 이런 것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저희는 수출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두 분이 아주 간략하게 대답 한번 해주세요. 오전에 저희 피지컬 AI 우리 과제 참여하시는 기업이시고요. 글쎄요? 아는 분이시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지금 제조 데이터가 피지컬 AI 향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성형 AI는 결과 중심의 데이터를 잘 모으면 되는데 피지컬 AI로 가려면 그 과정들이 다 데이터로 노하우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노하우들을 담겨진 데이터들을 잘 모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뭐 AI 학습에 잘 활용할 수 있게 체계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잘 모을 수 있는 정말 국가 차원의 뭐 허브도 좀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의견 잘 참고해서 예, 잘 준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분 뒤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엔 이분한테 기회를 주세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창원 성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손재희입니다. 오늘 말씀 주신 데서 대통령님이 처음에 여성 청년들이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반갑게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각 부처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산업 전환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실제로 그 특히나 교육과 관련해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 인재들을 얼마나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할당제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실제로 경남에 있는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남이 만약에 산업에서 어떤 국가 전략 거점이 될 거라면 그것과 맞물려서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서 청년 여성들이 이 새로운 일자리에 투입되는 것이 아마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경남의 발전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주류와 관련해서 성별 영향평가 제도라는 게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원을 선발하거나 이런 데서 성별에 따른 고려가 있을 건데 지금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의 계획들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만약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고려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그죠? 이게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업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지역에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 일자리가 부족하다. 남성에 비해서 지방이 특히 수도권은 여성이 소소하게 이렇게 뭐 양일하면서도 양육하면서도 뭐 할 수 있는 알바 일자리나 이런 게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방에는 그게 거의 없다 보니까 여성들이 소위 맞벌이를 하면서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어서 그 문제도 지금 아마 지역의 아마 교육 인적 뭐 역량 강화 이런 데 아마 성별 뭐 그런 거 고려를 못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때요? 특히 이제 창원의 그 기업들 산업이 대부분이 거친 남성 중심 중심으로 일자리죠.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때 아침에 하다가 우리 AI, AX를 하면서 이것들은 여성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여가지고 창원대를 갔더니 여성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할당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지적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은 지방에서. 그래서 또 떠난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균형 말씀하셨던 남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고 그 다음은 맨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불철주야 지금 엎어진 물을 다 수습하고 이렇게 정직한 올바른 정의사회 근원을 참모진과 국무위원들 여러분께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밀양에서 온 풍우나 IBM 손기덕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많은 포커스 받았습니다. 예, 저는 다름 아니고 지금 나라가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집안 삶이 잦으면 집구석이 망한다는 그 말도 있듯이 앞으로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서로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뭐 동서남북을 떠나서 이래야 국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 재고는 우리나라 내부에 있습니다. 1년에 사회 갈등 비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3도 기준에 했을 때 240조가량 됩니다. 비공식 합하면 1000조가 넘어요. 국가 경쟁 OECD 국가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잘 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 파이브 안에 듭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대통령께서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하여튼 이거를 잘 포용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좀 앞으로 좀 고민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참 말하기 어려운데 이 지금 말씀하신 분 지적이 정말로 정확하죠. 근데 우리 사회가 갈등도 심하고 물론 다른 나라도 비슷비슷하긴 해요. 더 극심한 데도 있고 또 더 심해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은 그 와중에도 좀 덜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 갈등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죠.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불교, 천주교, 뭐 원불교, 개신교 막 많이 있는데 상당한 비중으로 비슷비슷하게 존재할 경우 되게 종교적 갈등 때문에 사회적으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신통하게도 종교 갈등에 따른 사회 불안은 거의 없는 나라였어요. 물론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심화되는 특히 예배적인 경우니까 그거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건 정치적 갈등이죠, 그렇죠?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제일 클 수도 있죠. 최고의 책임자니까 책임이 제일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역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대외 경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집안에서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대외적 관계에서는 이게 집안 갈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죠, 손실을. 근데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이게 잘하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갈등하면 그건 좋아요. 갈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빚죠. 근데 잘못하기 경쟁을 하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누가 더 못하나 보자. 네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못하게 하기, 발목 잡기, 뭐 음해하기, 막 거짓말,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로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고 막 이래버리면 이 갈등이 격화되죠. 사실 정치 풍도가 제일 큰 원인을 차지할 텐데 뭐 저부터 노력해서라도 지적하신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문제도 제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 국민이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을 거냐는 국민이 판단하거든요. 국민이 결정한다. 다 함께 책임져 가면서 정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좀 완화하면 좋겠어요. 특히 외교 문제나 대외 관계에서는 싸우는 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게 소위 레버리지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외 관계에서 국가 간에 뭔가 이해관계를 놓고 다툴 때 집안에서 막 이렇게 저쪽 편 들어버리면 확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엄청난 걸 잃게 되죠. 그런 점도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의견 듣겠습니다. 균형의 계속 측면에서 네. 뒤에 계신 분들께 안 일어나신 앉아 계신 손 들고 계신 분 있잖아요. 저기 네 가운데 쪽에 네 저기 손 지금 들고 계신 저 방금 일어나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에서 초등학생 딸 둘, 중학생 딸 둘, 딸 4명을 키우는 아빠 정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네, 대통령님께서 그 후보자 시절에 사천읍시장에 그 2025년 5월 10일 날 방문하셨었는데 그때 가족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사실 가족 사진을 들고 왔는데 뺏겼습니다, 밖에서.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배경화면은 제가 있는데 그 배경을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차에서 지인들과 같이 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 배경화면 보여주면 질문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옆에 지인이 야, 근데 너희 와이프 안에 옷이 빨간색인데? 빨간색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도 빨간색인데. 빨리 AI로 옷을 파랗게 바꿔라 해서 AI로 바꿨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랬어요? 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바꾸고 가져왔는데 뺏겼습니다, 밖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사천에서 사는 게 저는 정말 즐겁고 좋긴 한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아까 AI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사천에 아까 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AI가 편하고 쉽게 좋은데 야,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같이 지방에 사는 평범한 아이들은 직장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소수의 뛰어난 아이들만 직장 다 구하고 우리 같은 지방에서 어떠한 교육을 잘 못 받고 어떤 기회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우리 진짜 걱정이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중에 뭘 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카이스트 부설 우주항공 과학영재학교가 사천에 설립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천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사천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꿈과 희망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반이 마련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들도 그럽니다. 아빠, 사천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가까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천의 그 공항이 국제공항으로도 좀 바뀌고 그리고 철도와 노선이 진주 사천 삼초포가 다 이어지면 야, 사천이 정말 좋은 곳이 되어서 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방의 균형 발전과 그리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천의 특성에 맞는 항공우주산업 벨트 조성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고요. 그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 사천 밑에 삼천포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사천시 안에 있습니다. 그 사천읍과 삼천포가 통합됐었습니다. 삼천포로 할 거냐, 사천으로 할 거냐 그러다가 나중에 칠천포로 하자고. 예전에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사천시가 되었습니다. 그냥 사천으로 끝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7천으로. 저기 사천 시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사천시 통합 작년에 사천시 통합 행사도 같이 이제 진행하셨는데 사천시가 이렇게 통합이 되고 점점 발전할 수 있지만 교통과 그런 교육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고 그 공항이라든지 철도가 조금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포가 사천에 포함됐군요. 네. 네, 사실 제가 지목한 분은 아니었는데 그런 것 가다가 같았어요, 아까 보니까. 소통에 오류가 있었어요. 저기 맨 뒤에 니트 입으신 분 제가 네 맞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사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너도 사천. 이게 균형이 안 맞는데? 국정 운영으로 바쁘신 중에 저희 경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현재 국내 민간에서 운용되는 항공기가 400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공기들의 절반량 이상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해외에서 위탁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전 세계 항공 MRO 산업 시장의 규모는 약 150조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며 싱가포르와 같은 항공 MRO 산업의 선도 국가들의 경우
정부 주도로 산업이 일정한 수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극 지원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에 맡겨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전략 산업인 조선의 경우 참고하면 선박이나 잠수함의 MRO 시장이 새롭게 부각된 바와 같이 제조만큼이나 수리와 정비의 영역에 잠재된 시장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법과 제도의 마련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또한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조성한 국내 유일의 항공 MRO 산업단지의 준공식이 올해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시간적 여건이 되신다면 참석하시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주제를 넓혀서 지역 발전까지, 물론 앞에 이제 그 주제 발표와 관련된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사천 아니신 곳에서 오신 밀양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도지사 재직 시절에 경기도민으로 살다가 지금은 그 경남 밀양에 그 귀농 3년차 50대 중반의 백종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까 장관님들 말씀하신 거 뒤에 먼저 질문 드릴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제 그 발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국가 전략 산업 발전에 의해서 많은 비전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경남도 그 경상남도 지도를 보고 와서는 해안선 따라서 그냥 약간 두꺼운 매직으로 줄 그어놓은 지역 부분에 거의 국한되고 내륙 쪽은 도로나 철도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그 넓은 면적에 사는 현재 노쇠해 있고 나이 들어가고 있고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가고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 기존에 사시던 분들에는 어떤 비전을 주실 수 있는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가 전략 산업 중에는 뭐 반도체, 바이오, 뭐 자동차 많이 있겠지만은 농업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전략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항상 자생력은 갖출 수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송미령 장관님한테